안녕하십니까.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정석 강사 임영준입니다. 오늘 우리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정석에 대해서 제가 오늘 1편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편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제일 처음 1편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 기업에 정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역지사지.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역지사지.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저 기업에 정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기업은 나를 보고 싶어 합니까?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보고 싶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죠?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이 세상 모든 기업의 속성.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행이든 보험이든 제조업이든 모든 기업의 속성은 한 글자. 돈입니다. 돈 벌려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다. 돈 벌어야죠. 돈을 벌여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자재 구입한 거 대금 지불해야 회사가 돌아가죠. SK 최 회장이 사회적 공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사회에 발언도 하고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모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또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직원의 공통점이 있다? 아니다. 모든 기업의 요구하는 직원의 공통점이 틀리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직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애플, 구글, 페이스북 모두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성실성, 창의력, 도전정신, 끈기 이 네 가지는 어느 기업을 가도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실성, 창의력, 도전정신, 끈기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직장생활 31년 해서 사원부터 경영자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고 면접을 8년간 면접관으로 활동해봤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보고 면접 보고 저 사람이 성실한지 창의력이 있는지 돈정신이 있는지 끈기가 있는지 판단을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10만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서 면접 이 방법을 쓰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러한 기업의 속성과 요구하는 공통점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만이 이 기업에 내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어떤 직무를 선택할까? 자, 지금은 직무 선택이 회사 선택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시 채용을 많이 하죠. 삼성은 아직까지도 상반기, 하반기 정기 공채를 해서 20만 명이 같이 시험 치고를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수시 모집을 합니다. 생산관리 필요하다, 분지관리 필요하다, R&D 인력 뽑는다 등등 직무를 반드시 먼저 표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삼성에 가겠다, 현대차 가겠다, LG 가겠다만 생각을 하고 어떤 직무를 내가 할 것인지를 아무 생각 없으면
그 수시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삼성이 또는 현대차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면접까지 간다. 자, 직무를 가지고 물어보고 네가 어떤 직무에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떻게 그 직무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직무를 통해서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직무를 몰라. 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몰라. 100% 떨어져요. 그래서 직무 선택이 회사 선택보다 더 중요하고 몇 개의 희망 직무는 최소 6개월 전에 졸업하기 6개월 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희망 직무를 몇 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선정을 할 때는 공부한 내용과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놓고 다음 특히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직무를 어떤 내용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NCS 국가직무능력 이 표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대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까지 해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직무 선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걸 공기업 및 중소기업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실제 많이 들어가서 참조하지만 지금 일부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융복합 기술, 융복합 산업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NCS를 활용해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가실 분들은 NCS를 좀 참조하시면 직무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직무를 두세 가지 정도 자기가 먼저 선정을 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이 응용이 되는 직무를 일단 먼저 찾아서 두세 가지 정도는 선정을 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필요 자격증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품질 관리를 직무로 하겠다고 선정을 하신 분이라면은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 정도 이게 다 우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강사도 직장생활 31년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도 30년, 다른 데서도 또 임원으로서 또 하고 했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는 1988년도 1월입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직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쌍둥이처럼 따라붙는 것이 뭐냐? 데이터 분석 능력. 쉽게 얘기하자면 내 전공, 내가 공부한 거, 내 잘하는 전공 그거 플러스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 가점용 또는 어떤 회사의 직무 요강을 보면은 필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정한 직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취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이렇게 필요한 역량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세부 분류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질문 문항이 나와 있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선택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천장에는. 자, 이런 경우에 도대체 이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들어가서 참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으면은 모든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가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면 무조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가 선택이 됐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좀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을 지원할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나는 삼성 가겠다, 또는 현대차 가겠다, 또는 막 공고 나온 데를 보고 아무거나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부터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직무를 필요한 역량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지원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합격하는 바로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은행, 정권, 보험, 금융권, 무역 등등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내가 대기업, 제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선정할 것인지 또는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이 워낙 요즘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보다는 낮춰서 우리 일반 대기업을 갈 것인지 이것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을 가겠다를 한 몇 가지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공고가 요즘은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도 보니까 수시로 생산관리 인력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공장에 품질관리 인력 뽑습니다. 또는 아산공장에 R&D 인력 뽑습니다.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참 매일매일 컴퓨터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발품 파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희망기업 리스트를 미리 만들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희망기업 리스트 미리 만들고.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볼까? 채용 사이트에 하루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을 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 중에서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 인크루트, 사람이 이렇게 있죠. 몇 가지. 여기에 회원가입해서 원하는 기업 종류, 자기 직무를 등록해 놓으면 메일로 여기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자기 메일로 공지를 해줍니다.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물론 자기도 계속 발품을 팔면서 검색을 하고 매일매일 신경 쓰겠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과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 그래서 기업의 채용 공고가 나왔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채용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서 어떤 직무,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모집 요강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역지사지를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겠다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대충 읽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100%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동일한 직무의 설명이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크게 이야기하자면 생산관리와 SCM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직무의 설명이 삼성에서는 생산관리가 SCM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이 생산관리와 SCM이 또 약간 상이합니다. 생산관리는 주로 제조 개념이고 SCM은 물류 개념이라서 상이하지만 실제로 이 SCM이 또 제조업에서도 물류와 생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데서는 SCM을 해놓고 내부 직무 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생산관리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현대차 같은 것을 보니까 SCM과 생산관리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다. 동일한 직무 설명이 기업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집 요강에 같은 직무라고 해서 무조건 단정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요건들,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필요 요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우대할 자격증 몇 가지 적어 놓겠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LS 그룹인가 아예 회장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치고 다니고, 얼마 전에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LG그룹을 만들겠다. 아주 인터뷰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뭘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 우대. 현대차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주한 자기소개서 첨삭 때 보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 우대. 또 중견 대기업인데도 데이터 통계 능력 우대. 품질 경영 자격증 우대. 자, 이런 자격증들을 보고 자기가 그 자격증이 있다면은 가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1편이라서 일반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주목을 받게 하고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거짓없이 진정성이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뽑겠다. 이게 기업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기업에 어떤 회사에 그 직무에 지원을 한다면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경력자가 아니고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대부분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무슨 경험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공무원 학생들. 끼끗해야 편의점 알바, 식당 알바. 잘해봤자 6개월 인턴.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조금은 자기 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자기 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사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편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